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펜오션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 번호는 02867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25일 1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펜오션은 8%대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 상승의 이유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펜오션은 이제 하림그룹에 속해 있고요. 해상화물 운송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산업과 함께 이제 곡물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 매출의 거의 70에서 80%는 해운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곡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에 매출이 발생되고 있죠. 나머지는 이제 뭐 선박 관리나 뭐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주력은 이제 해운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 매출의 70에서 80% 정도가 해운 사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해운도 여러 가지 이제 배의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벌크선이나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뭐 탱커선이나 LNG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벌크선 매출 비중이 약 한 60에서 60%, 7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컨테이너가 한 10% 정도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력은 벌크선사죠. 예, 벌크선사고, 이 벌크선은 또 정기선과 부정기선이 나누게 됩니다. 정기선은 이제 특정 기업하고 한 5년에서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통해서 오랜 기간 그 기업의 화물을 날라다주는 이런 정기선이고, 부정기선은 스팟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투입되는 배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이 정기선이 한 50에서 60 정도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부정기선에서 발생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벌크선이 주력인 회사인데, 이 벌크선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BDI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BDI 지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건화물 운임 지수가 되겠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SCFI라고 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거를 이제 보통 보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이 컨테이너 선사인 HMM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해서요, 주가가 미친 듯이 가고 있습니다. HMM이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은 벌크 선사인데 BDI 지수를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컨테이너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아도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펜오션의 실적에도 당연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 BDI 지수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뭐 선박이 일단은 부족하고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원자재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운임료가 폭등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운임료가 상승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작년부터 이제 BDI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해서 현재 3,100에서 3,200대까지 BDI 지수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1000밖에 안 됐어요. 그 BDI 지수가 1000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3100, 320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료가 한 3배 정도 뛴 거잖아요. 한 두세 배 정도 뛰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2분기 실적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음 달에 시작되는 어닝 시즌, 여기서 펜오션의 2분기 호실적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오늘 이제 주가가 기대감이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펜오션의 기술적인 저항대를 한번 좀 들여다 보면은, 이전에 한 7,450원, 7,500원 정도, 이 정도가 기술적인 좀 저항대로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 연말부터 해서 이어져 왔었던 이 상승 추세, 이렇게 상승 추세였죠. 이런 상승 추세가
꺾인 거죠. 예, 꺾이게 되면서 아, 좀 박스권으로 좀 쉬어가겠구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봤던 부분인데, 생각보다는 박스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짧게 마무리되고 다시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 다시 새로운 이제 상승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래량이 발생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수급의 주체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오늘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주는데, 아까는 한 3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었거든요. 300만 주 이상으로 매수를 계속 잡고 있었는데 지금 280만 주까지 줄어든 거 봐서는 초반에 비해서 매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 매수 강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들, 투신들, 연기금들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죠. 근데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가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매수, 대규모 매수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외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이전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 한 7,450원에서 7,500원짜리가 저항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돌파가 된 상황이잖아요.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가 됐고, 그렇다면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쉬어갈 때 하나의 이 7,500원짜리나 7,450원짜리가 강한 지지 라인으로서 주가가 쉬어갈 때 버팀목이 좀 될 수 있는 자리고, 다시 돌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변모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눌러주더라도 7,450원에서 7,500원대 지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뭔가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쉬어가는 과정에서 한 7,450원, 7,500원을 기점으로 좀 저가 매수나 이런 기회, 뭐 매수의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이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대형주들,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야 뭐 그냥 쭉쭉쭉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보통에 이제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시켜놓고 눌렀다 돌아나가는 이런 N자형 파동이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보면 N자형 파동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 이후에 되돌아 나갈 때 이 7,450원과 7,500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적인 부분들도 보면 오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매수의 거래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죠. 매수 거래량이 상당히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저조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음봉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터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거래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아침에 굉장히 강한 힘이 작용했고 10시 넘어서부터는 전반적으로 탄력은 떨어지면 뭐 크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한 번 정도 오늘 윗꼬리 달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눌러준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7,400원에서 7,450원에서 7,500원 정도를 하나의 접근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자리로서 눌러줄 때가 또 어떤 하나의 또 새로운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어차피 이렇게 끝나갈 거고, 다음 주 중에 한 번 정도 쉬어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 구간을 기점으로 접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BDI 지수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BDI 지수가 좀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한번 보시면 지난주 이번 주 좀 밀리다가 어제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이 금요일 BDI 지수는 주말 지나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돼야 이제 체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BDI 지수는 어떻게 또 마감이 됐을지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니면 주말 정도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리아 시핑 가제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해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좀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검색어에 BDI만 딱 검색을 하더라도요, 검색창에 BDI만 검색을 하더라도 매일매일 BDI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때문에 올라갔고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화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DI 지수의 상승 동향이나 하락에 대한 이유들, 이런 부분들을 여기 코리아 시핑 가제트를 통해서 체크를 계속해서 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시핑 가제트의 홈페이지에 가면 밑에 좀 내리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해운 지수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BDI죠. BDI 지수가 이렇게 지금 날짜별로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SCFI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되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로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건 뭐 거의 일주일 단위로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로 발표가 돼서 이번 주 금요일 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끝나고 나면 이제 이번 한 주에 오늘 끝나고 나면 이번 한 주에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이 또 지수화돼서 또 보여질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이제 해운 지수라고 해서 BDI 그 다음에 SCFI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운임 지수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은 아니고요, 하루 좀 딜레이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에 BDI 지수가 3119,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 BDI 지수가 3147, 뭐 이렇게 좀 나왔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이제 BDI 지수를 길게 놓고 본 거, 길게 놓고 본 건데, 전반적으로 한 3175까지 지금 BDI 지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175까지. 근데 여기서는 반영이 안 됐네요. 목요일 게 안 나왔네요. 6월 23일 것까지 밖에 안 나왔고, 지금 목요일 거 반영되면 3170 몇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3175잖아요 3175인데 이거 목요일까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3175인데 여기는 3147밖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지난 수요일까지만 반영이 되고 어제 목요일께 지금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BDI 지수도 다시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하고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페노션의 실적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계속해서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오늘의 상승이 의미가 있는 게, 진짜 이거 보세요. 2014년 15년 때도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이 구간이 지금 돌파가 됐거든요. 돌파가 됐고, 주봉이나 이런 걸로 보더라도 지금 오랜 기간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역배열이었어요. 역배열 하락 추세였는데 지금 이게 정배열로 돌아서서 자꾸 정고점을 하나하나 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뭐 상방의 흐름들인데, 한동안 이제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었다가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다시 또 상승 기류를, 상승 방향성을 또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고, 이렇게 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만큼 오히려 또 눌러줄 때는 7,450원과 7,500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면서 재차 N자형 반등 속에서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눌러줄 때를 이용해서 매수의 시점이나 타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의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은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주 3종목씩 나오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인데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이번에 테마주 검색기를 냈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가입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모바일로 쓰실 분들은 본인들 버전에 맞게 다운받으시면 되고, PC 버전으로 받으실 분들은 이 PC 버전으로 받으시면 되는데요. 가입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고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 이거는 이제 그날 시장의 테마 동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강세고 어떤 테마가 강세고 주도 업종은 어떤 건지를 아침 시작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따로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만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어떤 테마가 강세고 거기에는 어떤 종목이 속해 있고 오늘 시세는 누가 제일 강한지를 한 번에 다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날 테마의 동향이나 아니면 주도 업종이 어떤 종목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테마주 검색기도 많이 한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페노션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